안녕하세요. 네, 어제 올렸던 칼럼이긴 한데요.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구필생이 김민규 님이 쓴 칼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달에 쓴 칼럼인데 지금 읽어도 똑같아요. 이때 인사이트는 지금 적용해도 똑같이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시장이 자꾸 상승 하락을 대결 구도로 자꾸 가잖아요.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집을 안 살 거고 하락을 하면 집을 안 살 건가요? 결국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하는 게 주 목적일 텐데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적어도 내가 산 가격보다 5년 후에 10년 후에 팔 때 가격이 올라와 있으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인 상승 하락 이렇게 전망하는 것들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2년 6개월 전에 썼던 구피생이 김민규 님의 칼럼을 공유해 봤습니다. 결국은 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들은요, 정치권이나 기업체나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부동산 강의 장사하시는 분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이 김민규 칼럼 하나 소화하실 수 있으면요, 충분히 의사결정하시는 데는 확고한 기준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카페에 드나들다 보면은 마치 이제 그것들이 보면은 이제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난 투자가가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곤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청약 기회라고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분양권 뭐 두어 개 들고 있으면서 갭 투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거기다 또 상가나 경매까지 발을 넓혀야지 진짜 고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분도 굉장히 존경보다 마땅한 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분들처럼 될 필요는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분들은 저희가 무협지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직업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부가적인 재테크 차원 내지 마련 차원으로 이 부동산을 좀 공부하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얼마나큼 더 벌었고 더 고난이도 기술로 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로 돌아와 보게 되면요. 일단 전세금을 올려줄 걱정을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40% 이상이 이제 임차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전세금 올려주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가 거주장 중에서도 거의 90% 정도가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주택 살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김민규의 의견은 이분들은 투자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상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접근하게 되면 투자자가 맞는데 정말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자를 하는 것들 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창한 투자를 꿈꾸는 사람이 세상에 또 많지도 않고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주식을 하는 것처럼 뭐 연금을 붓는 것처럼 펀드를 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뭐 투기꾼이나 적폐 세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처럼 갭 투자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300채 집중이 되었다는 사람 정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갭이 500 이하로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전국에 널려 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갭이 1000이 안 되는 아파트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는 제가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갭이 단순히 작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로 들어가서는 이제 수익은커녕 경비도 건지기 힘들어집니다라고 2016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거를 지금 10년째 똑같은 멘트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멘트가 쓰기가 좀 애매했던 시기가 그때 시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규는 시장이 계속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들이죠. 예,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갭 투자의 대상이 된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실거주 수요는 많아요. 근데 이제 평생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냐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자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집들이 낡았을 거예요. 그리고 입지가
뭐 좋긴 하지만 아주 좋은 입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적당한 시기만큼 살다가 이사를 가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상품들 가지고 갭 투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역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상승 시장이든 하락 시장이든 싸게 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매든 공매든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품들을 공매나 공매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거에 맞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공부해도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모두 다 경매로 뛰어든다? 그것도 과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개수를 조금 줄여서 알짜 배기로 진행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분양 같은 경우는요 언제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이제 좋은 입지, 좋은 물량인데 미분양이 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미사도 처음에 미분양이었고 다산도 마찬가지, 삼성, 동탄, 호메실, 밀락, 은계, 배고 처음에 다 미분양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유입될 것들이 예측되는 지역들은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다만 이 지역들은 투자를 하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보통 신도시들을 새 아파트로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실거주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게 수익이 되는 시장이 있고 안 되는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한계를 보시고 보수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시내 분양은 무주택자가 접근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을 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대출 같은 경우는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운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들은 빨리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대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출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기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시겠지만 적어도 실거주용으로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대출은 아직까지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입지가 좋은데 내 금액에 맞춰서 좀 규모를 좀 적은 금액을 가는 것들은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출을 받는 것들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썼지만 그리고 이제 수익형으로 월세 받을 아파트를 찾는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파트는 월세 수익으로 받기에는 수익이 너무 낮아요. 이제 월세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정말 아파트형 공장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좀 건설된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동산들은 시세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세팅이 돼 있고 월세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파트는 철저하게 실거주용 아니면은 뭐 5년, 10년 후에 시세 차익용으로 접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상품으로 보고 적절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덤비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항상 우리는 최악의 리스크를 결정해야 되는데 실거주용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미리 사두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들어가 사는 겁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그 그림에 따라 움직이길 바란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모의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시나리오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구피청의 김민규 같은 경우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동산 전문가 이상의 인사이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아마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의사결정하는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동산 실력이 늘고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의견들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이런 글들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반대한다고 하면 왜 반대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블로그로 한번 써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친구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